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3도 등 영상 1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경주 10도 등 10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으니 해안가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철강산업의 체계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 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조세 감면 등 지원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후된 용광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수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된 얼굴에 청소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섰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제철소 지역 청소년을 포함해 10명의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청소년들이 문제 삼은 건 고로 개수공사입니다. 포스코는 수명이 다한 광양 2고로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개수공사를 통해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할 계획인데 원고 측은 이것이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발전만을 기한 기업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후고로를 개수해 사용하는 건 탄소 중립 기본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도를 넘어서는 환경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이들은 철강 생산을 저탄소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철강사들은 이미 고로를 폐쇄하는 추세인 반면 포스코는 전기로를 짓겠다면서도 정작 고로의 수명을 연장해 탄소 감축 효과가 상쇄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조차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기업이 오히려 본인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고로 개수는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소 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 감축 노력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뺏지 말라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맥스터 증설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금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협력 지원금 2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확보된 280억 원의 지원금 전액을 보문에서 구정간 도로개설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울산에서 보문 관광단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포스트 에이펙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아태경제협회는 내년 에이펙 개최국인 중국과 직전 개최국인 페루 관계자 등 아태 지역 20여 개 나라 관료와 경제인 등을 초청한 가운데
포스트 에이펙 경상북도 투자대회와 함께 글로벌 비전 서밋을 열어 아태 지역 투자 환경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요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학폭을 반영하면서 불합격자가 속출했는데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 대학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 불합격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과도한 낙인 찍기라며 반성이나 회복 노력이 있으면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폭력 전력으로 불합격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계명대학교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34명, 정시 4명 등 총 38명으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적히는 학교 폭력은 경중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징계 처분이 나뉩니다. 계명대는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20점까지 차등 부과하다 퇴학이나 강제 전학 같은 최고 처분자는 무려 100점을 깎았습니다. 계명대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 만점이 100점이어서 최고 처분의 학폭 가해자를 0점 처리해 사실상 탈락시킨 겁니다. 교육부 학폭 반영 의무화 그 기준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수시 때도 그렇고 정시 때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점 제도를 계속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대상자 22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징계 수준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했는데 8, 9호는 최대 150점까지 감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는 8, 9호를 감점도 없이 바로 탈락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경미한 언행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이거나 지속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동일한 평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5명, 대구대 1명 등 지역 주요 4년제 대학 4곳에서만 66명의 학폭 가해자가 탈락했는데 지난해 전국 298명 탈락자의 22%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학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미 대구권 주요 대학이 전국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큼 학폭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학폭으로 최고 처분을 받았다면 입시에서 탈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폭 예방을 위해 합당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낙인 찍기라는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이 반성이나 회복 노력 같은 개선 의지를 생기부에 담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고3 자녀가 다니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교사와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30대 전 기간제 교사에게는 징역 7년과 시험지 유출을 대가로 받은 3,150만 원 추징을 요청했고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 고3 자녀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마지막 피고인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시인했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시험지 유출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와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관리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머뭇거리고 있고 초선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대정부 규탄대회를 위해 텃밭인 경북 구미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비상겹 사과 메시지를 낼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지금은 민주당과 싸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 차원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아니라면 개별 의원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한 김용태 의원도 대국민 사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의 총의를 모아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국민이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라며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에는 개혁과 자성의 요구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사과하자는 요구가 많은데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과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어게인 세력의 지방선거에서 져도 좋으냐고 묻고 싶다라고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를 무서워하면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성찰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극명한 대립관계를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해경은 최근 제주, 포항 등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오늘 포항 호미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제2차 합동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병대 포항시 등 8개 기관 소속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건이 발견됐으나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마약류 해상 유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9시 30분쯤엔 외동읍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철판이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해경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체장 미달대게와 암컷대게 불법 포획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상과 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